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원격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격 수업에서는 계속 진도를 쭉쭉쭉 나가고 중단원까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교 수업에서는 조금 천천히 수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좀 개념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학 독서, 수학 독해는 이제 등교 수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수학 서평 아직 못 낸 사람들, 그래서 출석 인정을 못 받은 학생들은 오늘까지 꼭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선생님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과제 제출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도 안 했다. 어쩔 수 없이 미인정 결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물러설 수 있을 만큼 물러선 것 같아. 자, 선생님 핸드폰 번호를 아직도 모르겠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010-4517-4105이고요. 오늘 지나서 미인정 결석된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제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내일쯤. 그런데 내일 또 전화를 해서 선생님 한 번만 봐달라. 선생님 저 어떻게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는 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 꼭 못하신 분들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과제 제출 게시판에 꼭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새로운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이제 1학기 마지막 단원이에요. 좌표평면과 그래프라는 단원입니다. 이 좌표평면과 그래프라는 단원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함수 단원, 이 함수 단원의 기본이 되는 단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정수와 유리수는 연산이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고 1차 방정식은 나중에 계속 배우니까 또 열심히 하라고 하고 여기 또 함수라서 열심히 하라고 하고 뭐 수학은 어느 하나 뺄 게 없네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순서쌍과 좌표예요. 그래서 일단 순서쌍이 뭐고 좌표가 뭐냐. 순서쌍은 순서가 있는 쌍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는 -3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는 수직선에서 이런 수직선에서 좌표 하나만 있을 때, 그렇죠? 수직선 선이 하나만 있을 때, 축이 하나만 있을 때죠. 그런데 이제 좌표 평면으로 가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잖아요. 이렇게 y축. 그러면은 x좌표와 y좌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순서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x좌표, y좌표 순서로 해가지고 여기 좌표를 뭐 1,1이다. 그 다음에 여기 좌표를 뭐 1,-1이다. x좌표에서는 1인데 y좌표에서는 이 y축에서는 2에 해당하는 이 직각으로 만나는 점이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그 다음에 앞뒤가 들어간 입체, 볼록볼록 앞뒤가 들어갑니다. Z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X, Y, Z가 조금 바뀌어버려요. 순서가 여기서 X, 여기는 Y, 여기 Z축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면은 어느 한 점이 있을 때 이제 이 순서쌍이 성분이 3개가 됩니다. 학교 1교시 조회 끝나면 종 치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순서쌍이라는 것은 성분이 하나인 경우도 있고 2개인 경우도 있고 3개인 경우도 있고 뭐 4개, 5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순서대로다가 괄호 안에 나타낸 것을 순서쌍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좌표 평면이라는 게 나와요. 이 좌표 평면에서 어느 한 점의 위치를 좌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위도, 경도 이런 것처럼 좌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좌표를 순서쌍으로 표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수직선부터 배울 거예요. 책을 좀 바꿔볼게요. 보라색, 오늘 강렬한 보라색으로 해보겠어.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직선 위의 좌표입니다. 수직선 위의 좌표는요. 수직선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가 0을 나타내는 점 원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1, 2, 3 이런 식으로 양수로 점점 커지고요.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왼쪽 마이너스로 점점 커집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오죠. 수직선 위에 점이 나타내는 수 얼마냐. 여기 D의 좌표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C 밑에는 밑에 0이 있어요. 그죠? 그 수를 좌표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P의 좌표가 만약에 A예요. 그러면은 P 가로 열고 A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서는 D 가로 열고 2 이렇게 표현하는 거게 되겠지? 여기서는 C 가로 열고 0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5를요. 우리가 0을 나타내는 점을 지금까지는 원점이라는 말을 앞에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좌표라는 게 들어오면서 원점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절대값 정의를 얘기했을 때 원점이라고 쓰고 0을 나타내는 점이라고 읽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원점이라고 쓰고 원점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0을 나타내는 점을 원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점은 오리진이에요. 아, 여기 있네. 아, 발음 좀 괜찮았지? 오리진, 그지? 5고요. 0이 아니고 5야. 그리고 숫자 0 이렇게. 얘는 알파벳 5, 얘는 숫자 0 이렇게 뭐 똑같이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A 가로 열고 마이너스 4 이렇게.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네요. B 가로 열고 마이너스 1. C는요. 2하고 3 정중간에 있어요. 정중앙에 있어요. 그러면 2와 2분의 1이죠? 근데 우리는 2.5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2분의 5라고 얘기를 합니다. C는요. 뭐 2.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제 대분수 안 씁니다. 이제 중학교에서는요. 대분수 쓰지 말기. 자, 넘어가겠어요. 자, 요번에는 좌표 평면입니다.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들은 이제 수직선을 띄었어. 수직선은 이제 초딩, 중학생부터는 좌표 평면. 그래서 이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그림을 보시면 수직선처럼 왼쪽 오른쪽 요거 1차원일 때는 요걸 X축이라고 놓고요. 이제 위아래가 생겼어요. 여러분 위아래가 생기면서 중학생부터는 예절을 지켜야 돼. 위아래가 있어야죠. 그죠? 자, 이렇게 상하 좌우 그래서 평면이 생겼어요. 아까는 X축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X축만 있을 때는 여기에서만 놀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Y축이 새로 생기면서 이제 화살표도 왼쪽은 화살표를 안 해요. 작아지는 쪽은 화살표를 안 하고 커지는 방향만 화살표를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과 윗방향만 화살표를 해줍니다. 순서상하고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도 다 우리가 점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면도 취급을 합니다. 평면이 생긴 거지. 아까는 선만 있었다면 지금은 면도 생겼다. 선에서 이제 우리가 면으로 확장을 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X축과 Y축과 이렇게 X축과 Y축이 만나는 요점을 우리는 오리진, 원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요 점을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X축이거든요. X축으로 수직으로 쭉 보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요 수를 쓰는 거예요. A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Y축으로 수직으로 보내가지고 요점 Y축엔 좌표 B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X축, X좌표, Y좌표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여기는 X좌표 먼저, 그 다음에 Y좌표. X좌표는 어디다? 가로 수직선의 X축에 있는 좌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용어 한번 볼게요. 가로의 수직선을 X축, 세로의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한대요. 수직선은 수직선인데 우리 1차원 수직선하고 다른 점이 1차원에서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화살표가 양쪽에 있었고 X 이런 거 안 썼는데 이제는 왼쪽 화살표 지우고 오른쪽으로만 화살표를 해주고 이렇게 X라고 써줍니다. 이름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X축하고 Y축을 둘 다 합쳐서 좌표축이라고 하고요. 이 좌표축이 그려진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합니다. 이걸 좌표평면이라고 그래요. 좌표축이 만나는 점 O를 0이 아니고 5입니다. 이제 원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 용어를 반드시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건데요. 좌표 평면상에 점을 하나 찍습니다. 여기에다 점 찍어도 되고, 뭐, 여기다 점 찍어, 축에다 점 찍어도 되고요. 평면에 점 찍어도 돼요. 그랬을 때, X축으로 수직으로 내려와서 요 X좌표, Y축으로 수직으로 거서 Y좌표를 구하는 거야. 요 점의 좌표는, 요 점이 이제 뭐, 3이다. 그러면 X좌표는 3이 되겠고, Y축으로 수직으로 가면 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3,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만약에 여기가 5야. Y좌표가 5야. 조금 전에 선생님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선생님이 갑자기 급 멈췄어요.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자, 여러분들 일단 오케이. 여기 그냥 밑에부터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5다. 그러면은 X좌표는 X축으로 쭉 내리면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 Y좌표는 5가 되겠죠? 5, 이렇게. 그래서 축에 있잖아요. 점이 축 위에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여기는 Y좌표, 여기는 X좌표. 둘 중에 좌표 하나는 0이 돼요. X축에 있으면 Y좌표가 0인 거고 Y축에 있으면 X좌표가 0인 거죠.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평면에 있으면은 0이 안 되겠죠. 그죠? X축에 수직으로 내려서 수선의 발에 해당하는 그 점 숫자, 그 좌표가 X좌표, Y축에 수선을 그어가지고 수선의 발에 해당하는 그 좌표가 바로 Y좌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읽어볼게요. 점 P에서 X축, Y축에 각각 수선을 내려 이 수선과 X축, Y축이 만나는 점이 나타내는 수가 각각 A, B일 때 순서상 A, B를 점 P의 좌표라고 하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P, A, B 가로 열고 그 다음에 A가 X좌표, B는 Y좌표, X, Y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점 A의 좌표를 구해보면요. A에서 X축으로 내려오면 마이너스 2. Y축으로 하면 여기 1이겠죠.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1 이렇게. B는요. X축으로 쭉 올라가면은 4. Y축으로 쭉 오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문제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A, B, C, D 좌표. A부터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A는 몇 콤마 몇? 그렇지. 답을 안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A는 3,1 됩니다. A는 3,1. B는 마이너스 4,3 이렇게 되겠죠? B는 마이너스 4,3 이렇게 되겠죠. C는 그렇지. C는 2, 마이너스 3이 됩니다. C는 2, 마이너스 3. D는 마이너스 2 아니고요. D는 요 점은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D는